조선왕조실록 500년 역사를 기록한 방대한 문서. 하지만 그 안에도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록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자빈이 3번 죽었다는 이 이야기는 첫 번째는 살아서, 두 번째는 죽어서, 세 번째는 잊혀지면서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입니다. 궁궐 사람들은 말합니다. 밤마다 빈궁 복도를 걷는 그림자를 봤는데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죽은 세자빈이었습니다. 오늘은 궁궐 깊숙한 곳에서 전해 내려온 세자빈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조선왕조실록이 왜 이 이야기를 지워야 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세자의 혼례가 있던 해 봄, 나라는 평온했고 백성들은 새로운 세자빈을 기다렸습니다. 삼간택을 거쳐 최종 선택된 여인은 남인 명문가의 적장녀였습니다. 총명하고 단정하며 시서와에 두루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녀의 글씨는 궁중 여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습니다. 세자 또한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온화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책을 좋아하시고 세자빈 마마께서도 글을 좋아하신다니 참으로 잘 어울리는 인연이다. 궁중에서는 천생연분이다. 오랜만에 좋아한 인연이다.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백성들도 거리에 나와 축하했습니다. 세자빈은 붉은 치마에 황금빛 당의를 입고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자빈은 빈궁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궁궐에서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혼례 후 보름, 세자빈은 빈궁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빈 마마께서 말씀이 거의 없으십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밤마다 혼자 앉아 계신답니다. 처음에는 새 환경에 적응 중이시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세자빈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빈궁을 담당하는 상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밤마다 창밖만 바라보십니다. 달을 보시면서 무언가 중얼거리십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다른 궁녀가 덧붙였습니다. 어제는 마마께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고개만 저으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가 빈궁을 찾았을 때 세자빈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자가 손을 잡아도 세자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궁녀가 나중에 전하길 세자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마치 이미 말라버린 우물에서 마지막 물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세자는 당황했습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무엇을 물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조용히 빈궁을 나왔습니다. 빈궁을 나서는 세자의 뒷모습은 들어갈 때와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빈궁 방문을 점점 줄였습니다. 세자비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죽은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숨은 쉬지만 살아있지 않은 사람. 궁중에서는 이것을 첫 번째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세자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꿈에 그리던 세자빈 자리에 올랐는데도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세자빈이 빈궁에 들어오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세자빈의 친오빠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세자빈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세자빈이 머무는 처소로 오빠가 찾아왔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세자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둘만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문 밖에서 기다렸고 대화 내용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 궁녀가 전하길 세자빈이 오빠를 배웅한 후 밤새 울었다고 합니다. 백엔리지 흠뻑 젖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세자빈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그 눈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오빠는 세자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후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오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영모 혐의로 유배 가신 지 3년이 되었다. 가문은 몰락 직전이다. 이제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뿐이다. 세자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세자빈이 되면 우리 가문이 살아난다. 아버지의 누명도 벗을 수 있다. 그리고 오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서자는 잊어라. 너희는 절대 맺어질 수 없다. 신분이 다르지 않느냐? 세자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자빈에게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서자, 그를 가르쳐주던 선생의 아들, 신분 때문에 절대 맺어질 수 없는 인연.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래 만났고 서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세자빈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같으면 그뿐 아닙니까?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세자빈의 혼인은 가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오빠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디 견뎌다오. 이것이 내 운명이다. 세자빈은 혼인 전날 밤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랑도, 꿈도, 자신의 의지도. 그래서 빈궁에 들어온 세자빈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례 후 석 달째 되던 겨울, 세자빈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그러다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의식을 잃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이들이 진맥을 했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맥이 불규칙합니다.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어이들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세자는 밤낮으로 빈궁을 지켰습니다. 약을 직접 다려오고 세자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정신을 차리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세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세자는 세자빈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서로 마음을 나눈 적도 없었지만 세자빈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세자도 알았는지 모릅니다. 세자빈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하지만 세자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숨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빈궁에서 급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궁녀들이 황급히 달려갔을 때 세자빈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침전 안은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입김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고 세자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자는 세자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자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그녀가 왜 슬펐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실록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었습니다. 병사하였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단 한마디로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자빈의 두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이 이야기에 빠져드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세자빈의 세 번째 죽음. 그것은 가장 기이하고 가장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자빈이 죽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빈궁은 텅 비었고 세자는 매일 그곳을 찾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세자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빈궁을 지키던 궁녀 하나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지나갔습니다. 다른 궁녀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누가 지나갔다는 것이냐? 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궁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다른 궁녀들은 그녀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이라 그림자를 잘못 본 게 아니겠느냐?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다. 하지만 그 궁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세자빈 마마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 말에 궁녀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밤, 또 다른 궁녀가 같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이 함께 봤습니다. 저기 누가 있습니다. 두 궁녀가 등불을 들고 확인했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지 위에 선명하게. 그런데 그 발자국은 갑자기 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문지기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푸드덕, 옷자락 스치는 소리,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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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걷는 발소리. 문지기가 등불을 들고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반복되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각,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항상 같은 길, 빈궁에서 시작해 데비전으로 향하는 길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등불이 저절로 꺼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불을 끄는 것처럼. 궁중에서는 그 길을 그림자의 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세자빈의 그림자라고 믿었습니다. 죽어서도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세자빈의 홀령이라고 전해 내려옵니다. 이 사건은 한 궁중 비서의 메모로 인해 더욱 미스터리해집니다. 그 비서는 세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실록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후대에 몰래 전해졌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빈의 죽음은 병사가 아니다. 누군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그 누군가는 세자빈이 세자의 총애를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다. 비서는 이어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썼습니다. 세자빈이 죽기 한 달 전부터 대비전에서 이상한 약이 나왔다. 겉으로는 세자빈의 건강을 위한 보약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약을 먹은 후부터 세자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궁중 비서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나는 몰래 그 약을 확인해 봤다. 그 약에는 서서히 기운을 빼앗는 독초가 섞여 있었다. 많이 먹으면 죽지만 조금씩 먹으면 병처럼 보이는 독. 바로 그것이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세자빈은 독살당한 것입니다. 대비가 직접 명령했는지 아니면 대비 주변 사람이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자빈의 죽음 뒤에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비는 세자빈의 가문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세자빈의 아버지가 영모 혐의로 유배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세자의 총애를 받으면 저 집안이 다시 세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세자빈을 제거한 것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세자빈의 그림자는 바로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혼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자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단순히 배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왜 죽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마침내 한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세자는 밤마다 빈궁을 찾았습니다. 그림자 이야기를 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는 그 그림자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세자빈이 정말 돌아왔다면 나를 찾아올 것이다. 세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자는 빈궁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세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세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말이죠. 세자는 일어나 그 그림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림자는 빈궁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빈이 생전에 사용하던 작은 방, 그곳은 세자빈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습니다. 세자는 조심스럽게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세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렇게 둘러보던 세자는 벽 틈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자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세자빈이 혼인 전 사랑했던 그 사람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인은 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가문을 위해 이 길을 걷겠습니다. 당신을 잊겠습니다. 아니, 잊어야 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추억으로만 남겨야 합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부디 저를 잊으십시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묻겠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세자는 그 편지를 읽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세자빈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세자는 그날 밤 빈궁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궁녀들은 멀리서 세자의 울음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세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세자빈을 위해 제대로 된 장례를 다시 치르고 세자빈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세자는 대비를 찾아갔습니다. 세자빈이 병사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세자빈을 해쳤습니다.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대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다시 들춰내지 마십시오. 세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자빈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최소한의 진실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세자빈을 위한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야 합니다. 대비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왕실에 흠이 되는 일입니다. 세자빈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역적의 딸 아닙니까? 그런 집안의 딸을 위해 왕실이 나설 수는 없습니다. 세자는 분노했습니다. 세자빈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딸의 죄입니까? 대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자의 말은 여기서 끝입니다. 실록에도 더 이상 기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하지만 대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러가십시오. 결국 세자빈의 이야기는 실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이름도, 가문도, 죽음의 진실도, 심지어 혼례 기록까지 대부분 삭제되었습니다. 마치 세자빈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자빈의 세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 기록에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슬픈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세자빈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자는 비밀리에 세자빈을 위한 작은 사당을 지었습니다. 궁궐 밖 조용한 산속, 그곳에 세자빈의 위패를 모시고 매달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말하지 않게 세자는 그곳에서 세자빈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당신의 슬픔을 몰라봐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서 세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세상이 당신을 잊어도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자가 사당을 찾았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자빈이 좋아하던 꽃이 사당 앞에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목련꽃, 한겨울인데도 말입니다. 세자는 그 꽃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소서.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영원히. 그날 밤 궁궐 빈궁에서는 마지막 그림자가 목격되었습니다. 한 문지기가 말했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빈궁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여인이 웃고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복도 끝에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빗속으로 녹아드는 것처럼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빈궁에서 그림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도 옷자락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세자빈은 마침내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세자는 훗날 왕이 되었고 신하들의 간청으로 새로운 왕비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평생 세자빈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왕비를 위한 성대한 의식을 준비하려 할 때마다 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소하게 치르라. 화려함은 필요 없다. 그리고 왕의 침전 한 구석에는 작은 초상화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세자빈의 초상화였습니다. 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왕은 죽는 날까지 그 초상화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밤마다 왕은 조용히 세자빈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편히 쉬소서. 제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상을 떠날 때 비밀스러운 유언을 남겼습니다. 세자빈을 위한 사당을 영원히 지켜라. 그것이 짐의 마지막 소원이다. 왕은 왕실의 법도에 따라 왕릉에 묻혔지만 산속의 작은 사당은 계속 보살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당 앞에는 하얀 목련나무가 자라 매년 봄마다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세자빈의 영혼이 왕의 사랑에 감사하며 피우는 꽃이라고 말이죠. 역사는 기록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세자빈처럼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야사로 남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야사는 때로는 과장되고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사람들,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 역사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선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조선의 숨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조선왕조 500년,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행복한 야사TV와 함께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만나보시죠.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조선시대 이야기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